안녕하세요. 신화 문화 콘텐츠 3조입니다. 저희 3조는 신화를 원천 소스로 삼는 현대 문화 콘텐츠를 분석,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 조는 게임 갓 오브 워를 콘텐츠로 선정했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갓 오브 워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북유럽 신화의 뿌리를 둔 스토리를 가진 게임인데요. 어떠한 게임인지 소개드리고 게임 속에 나타난 그리스 로마 신화와 북유럽 신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 기존 신화가 어떻게 차용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두 신화를 결합시킨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발표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갓 오브 워 게임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갓 오브 워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게임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과 윈도우로 출시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본편과 외전을 모두 합쳐서 8편의 작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시리즈의 가장 최신작은 2018년작 갓 오브 워인데요. 이번 작부터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닌 북유럽 신화 배경에서 모험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올해 5번째 본편 타이틀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된 해에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하고 작년 기준 2천만 장 가까이 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유저들과 평론가의 호평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에 사용된 신화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거쳐 전승된 신화인데요. 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12주신의 이야기와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 등의 인간 영웅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완전히 허구의 내용만이 아니라 역사 속 실제 사건과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서구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북유럽 신화입니다. 오딘을 중심으로 티르, 토르, 로키들의 신들이 등장하는 신화인데요. 라그나로크라는 신들의 멸망의 예언이 주 사건입니다. 신들은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등장 신들의 이름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게임 갓 오브 워는 이 신화들을 어떻게 녹여내었을까요?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두 신, 아테나와 아레스의 모습입니다. 두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 내에서 대립하는 사이죠. 아테나와 아레스는 모두 전쟁의 신입니다. 허나 깊이 들어가면 방향성이 다른데요. 아테나는 지혜의 신이기도 하며 지략과 전술, 평화를 위한 전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레스는 전쟁 또 전쟁, 전쟁 자체를 즐기는 포악한 신입니다. 갓 오브의 주인공은 스파르타인 크레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게임 진행 내에서 아레스는 크레토스를 구하고 자신의 전투 병기로 삼아서 아테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제우스와 올림푸스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이를 간파한 아테나는 크레토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아테나는 판도라의 상자가 가진 힘에 대해 크레토스에게 귀띔하고 상자를 통해 힘을 얻은 크레토스는 아레스를 죽이고 전쟁의 신을 계승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가진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모티브가 되는 신화 내에서 판도라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최초의 여성입니다. 신들은 그녀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제우스는 호기심과 함께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선물합니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의 아내로 인간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제우스가 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이 상자 안에는 온갖 재앙과 저주가 들어있었고 상자에서 나온 이것들은 인간 세상을 혼돈에 빠뜨립니다. 판도라는 뒤늦게 상자를 닫지만 저주들은 이미 퍼진 뒤였고 상자 아래쪽에 있던 희망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본 신화와는 조금 다르게 게임 내에서 나타나는데요. 판도라의 상자는 세상을 파멸할 악을 가두는 용기로서 등장합니다.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시켜 만든 것이죠. 상자를 만든 뒤 악을 가두고 신조차도 끌 수 없는 올림푸스의 성화로 봉인합니다. 이 성화를 끌 수 있는 존재 판도라가 태어났으나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에게 판도라의 존재를 숨깁니다. 주인공 크레토스가 제우스와의 최후의 결투를 하기 직전 판도라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성화를 끄고 상자를 열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아테나는 악을 상자에 봉인할 때 희망을 넣어뒀었죠. 판도라의 희생 이후 상자를 열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희망이 크레토스가 아레스를 처치하기 위해 상자를 열었을 때 이미 크레토스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레토스는 이 희망의 힘을 통해 제우스를 죽이고 올림푸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제우스의 사후 아테나는 크레토스에게 희망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크레토스는 자결을 시도하여 희망을 인간 세상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북유럽 신화로 가볼까요? 로키라는 신입니다. 그는 본래 신화에서 요툰의 아들로 오딘과 의형제입니다. 신들의 멸망인 라그나로크를 일으켜서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는 주범이죠. 그는 사기와 기만에 능하고 장난과 문제 해결을 교묘하게 하는데 도 같은 자입니다. 민첩해지는 구두를 통해서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크레토스의 아들인 아트레우스입니다. 그의 엄마인 페이는 요툰으로 게임 초반에 죽고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예언을 남깁니다. 거인족은 이 아트레우스를 로키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올해 출시될 다섯 번째 작품의 부제가 라그나로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가 라그나로크에 관여하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신화와 게임의 배경 비교입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등의 인간계 공간과 올림포스 신들이 거주하는 올림포스 산, 죽음 사람들이 향하는 지하세계, 망각의 강 레테, 하데스의 저승 등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게임 내에서 명칭과 개념이 큰 차이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갓 오브 워의 다양한 시리즈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델포이 등의 도시가 나옵니다. 도시의 특성에 맞게 게임 내에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원작 그리스 신화의 배경은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캐릭터가 신화처럼 게임에도 등장합니다. 저마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판도라입니다. 신화의 판도라는 최초의 여성으로 오만한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한 통로로 등장합니다. 게임에서의 판도라는 황금으로 빚어진 딸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유일한 열쇠란 설정과 희망을 강조하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올림포스의 주신 중 포세이돈, 제우스, 아테나, 아레스, 헤라 등은 신화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씩 다른 등장인물도 있습니다.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는 원래는 모습을 숨겨주는 투구를 착용하는데요. 게임 내에선 그가 아닌 오르페우스가 이 투구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흔히 그려지는 하데스의 이미지가 아닌 흉측한 외모를 가리기 위해 투구를 쓴 설정으로 등장합니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겉모습이 추한 신으로 묘사됩니다. 게임 내에선 크레토스에게 제우스를 상대할 무기를 만들어주는데요. 엄청난 거인으로 표현됩니다. 허나 종국에는 크레토스에게 살해당한 내용으로 변주를 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대지의 여신 가이아입니다. 자식들을 추방해버린 남편 우라노스에게 앙심을 품었죠. 게임 내에선 온몸이 바위와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 거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라노스가 아닌 제우스에게 복수를 꿈꾸는 것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이아가 크레토스를 속이자 크레토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크로노스입니다. 티탄 신족의 수장, 올림포스 신들의 아버지이자 아들에게 지배자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예언을 듣고 자식들을 삼켜버립니다. 허나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몰락하고 말죠. 게임 내에서의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명령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등에 업고 영원히 사막을 떠돌게 됩니다. 그 역시 가이아에게 복수하려다 크레토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가이 크레토스는 세계관 최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신화에서는 크레타의 미궁을 만들고 미노타우로스는 그 미궁 안에 갇힙니다. 미노타우로스가 테세우스에게 죽임당하자 그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밀랍으로 깃털을 이어붙여 날개를 만들어 탈출합니다. 허나 그의 아들 이카로스는 다이달로스의 충고를 무시하고 더 높이 날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게임 내에서 다이달로스는 제우스의 명으로 판도라를 가두는 미궁을 만들고 아들 이카로스를 기다립니다. 이카로스는 운명의 새 여신을 찾아왔다가 크레토스에게 날개를 빼앗기고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탄족의 이야기입니다. 올림포스 1세대 신 이전의 신족으로서 그들의 외형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은데요. 갓 오브 워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거대한 자연물로 구성된 신체를 가진 거인으로 그려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게임 내 그려진 올림포스 신들은 현대적인 미적 기준에 꽤나 부합하게 등장합니다. 반면
주인공에게 적대하는 신들과 티탄들은 흉측하게 묘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갓 오브 워에서는 그래도 비종이 없는 인물이어도 신화의 기원을 둔 캐릭터라면 원전을 최대한 반영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양 묘사가 원작에서 희박하다 해도 상황 속 캐릭터의 성향에 맞게 구현한 노력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영상과 이미지로 보여져야 하는 게임 매체다 보니까 구체적인 형상을 조형해내는 데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릭터의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은 제우스의 자식이거나 신의 혈통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레토스도 제우스의 아들로 신의 혈통입니다. 게임 진행을 통해서 본인이 제우스의 아들임을 차차 깨달아가게 됩니다. 원작 신화에서 인간이든 영웅이든 심지어 신들도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에서도 이런 예언과 운명이 등장하는데요. 스파르타에서 태어난 붉은 반점을 가진 자가 올림포스를 파멸시킨다는 예언입니다. 제우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노력하지만 결국 본인의 아들인 크레토스의 손에 쓰러집니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신탁을 결국은 거스르지 못하고 비극적 운명을 맞는데요. 갓 오브 워의 주인공 크레토스도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비운의 인물로 그려집니다. 존속 살해와 속죄, 그리고 신이 된 인간, 이 모티브는 신화와 게임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우라노스를 그의 아들인 크로노스가 죽이고 그 크로노스는 또 자신의 아들인 제우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게임에서도 제우스의 아들인 크레토스는 제우스를 죽입니다. 이로써 살부 신화의 형태가 전승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은 헤라의 계략으로 처자식을 죽이고 속죄하기 위해 과업을 수행하고 인간에서 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게임 속 크레토스도 아레스의 계략으로 처자식을 스스로 죽입니다. 이후 악몽과 저주에 시달리자 속죄하기 위해서 신들의 과업을 수행하여 죄를 용서받고 우여곡절 끝에 인간에서 전쟁의 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렇듯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게임 내에서 북유럽 신화와 이를 연결해서 풀어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에 있던 크레토스를 스콜, 하티, 펜리르라는 세 늑대가 북유럽 신화의 세계로 데려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펜리르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로 크레토스의 손자입니다. 그는 라그나로크 때 오딘을 집어삼키는 늑대인데요. 결국 손자가 할아버지를 자신들의 세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새 늑대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이미 수차례 제압한 크레토스를 데려온 것은 북유럽 신화 세계의 왕인 오딘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북유럽 신화 세계로 온 크레토스는 아트레우스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쓰던 블레이드를 통해서 아테나의 환영과 마주하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각성합니다. 헬하임에서는 제우스를 죽이는 자신의 환영을 아트레우스와 함께 목격합니다. 크레토스가 그저 전쟁의 신, 복수의 망령에서 아버지로서 거듭난 계기가 되며 최종적으로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각성한 크레토스는 발두르를 살해한 후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데 이는 크레토스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뚜렷이 완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크레토스는 수많은 신들을 살해했습니다. 아레스, 아테나, 제우스를 포함한 많은 올림포스 신들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들의 멸망이 기존 신화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을 죽인 경험이 많은 크레토스가 북유럽 신화의 시대로 넘어와 라그나로크를 수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설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신화를 결합한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본편 세 번째 시리즈에서 제우스가 죽으면서 그리스 신화 세계의 이야기는 마무리됐습니다. 허나 새롭게 북유럽 신화와 결합하면서 게임의 스케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선 추가 시리즈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수요가 있는 팬들에게도 호재입니다. 게임사는 계속 시리즈를 즐기는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의 요소를 게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용자의 유입 용이성의 측면입니다. 시리즈물 게임의 경우에 전편을 플레이하지 않으면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새롭게 유입이 되는 것이 어려운데요. 갓 오브 워는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신화를 아예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새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시작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리즈의 요소를 이어가는 것은 내용을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상기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에서 쓰던 무기를 다른 세계에서도 크레토스는 꺼냅니다. 이는 아트레우스의 목숨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콘텐츠의 풍부함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3조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